예,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방정식 제 네 번째 챕터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에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옮겨지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행 이동과 하나는 뭐다?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 중에서 오늘은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그러면 도형 이동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음악이 하나 나오고 있죠. 자, 이 음악이 뭐냐면 독일의 작곡가 바흐가 작곡한 바로 푸가의 기법이라는 우리가 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작곡된 곡이 여러 곡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곡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자, 푸가에서는 첫 번째 파트의 선율이 두 번째 파트에서 똑같이 따라 나오거나 거꾸로 나오기도 한다네요. 자, 그래서 평행하게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한 마디가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화기도 이제 어디에 사용될까? 그죠?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예술에서도 수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살펴보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챕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준비 학습은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평행이동이란 말은 처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준비 학습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면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1차함수 y는 3x-4의 그래프는 1차함수 y는 3x 그래프를 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그래프인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게 뭐냐면, 자,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를 배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우셨냐면 1차 함수를 배우셨는데요. 자, 바로 자, 여기 있는 1차 함수는 여기는 정비례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자,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배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 얼마다 자, 마이너스 4돼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y는 3x를 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자,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준비학습 1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그대로 옮긴 것을 뭐라고 한다? 평행 이동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자, 무슨 축 방향이다? 바로 y축 방향입니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를 봤을 때는 y 값의 변화를 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위는 플러스, 아래는 뭐다?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배우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셨고요. 그리고 중3 때 몇 차 함수를 배우셨냐면 바로 2차 함수에서 우리가 배우셨어요. 자,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2차 함수지 않습니까? 자, 단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닐 때거든요. 자, 여기서 a가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모양과 뭐다? 폭을 결정하는데 여기가 양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면. 자, 아래로 볼로 가고요.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위로 볼로 간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y는 2x하고요. y는 마이너스 2x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서로 반대지요. 자, 이거는 뭐가 되냐면 x는 똑같은데 뭐의 부호가 반대다? 그죠? y의 부호가 반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축 대칭이 되냐면 x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 1번하고 3번이 바로 x축 대칭이고요. 자, 그리고 2번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절대값 2분의 1, 여기도 절대값이 얼마다? 2분의 1인데 자, 앞에 부호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뭐가 되냐면 바로 x축 대칭이 된다고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원리가 있거든요. 자, 그 원리를 이제서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원리를 잘 파악하셔서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평행이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 개념 연기를 보시면 자, 우리나라 전통 놀이 중에 줄고누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저도 사실은 이거 개념 연기하면서 처음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줄고누라고 해요. 그래서 고누판의 선을 따라서 한 칸씩 말을 움직여 상대방의 말을 움직일 수 없게 하면 이기는 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A라는 지점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한 칸 가로 세로 모두가 얼마다? 길이가 1인 우리가 고주판의 지점 A에 있던 말을 화살표 따라서 우리가 지점 B로 이동을 한답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몇 칸? 세 칸이죠. 근데 우리가
이때는 한 번에 한 칸씩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번, 그렇죠? 3번. 자, 그리고 위로는 몇 번이다? 우리가 2번 이동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점 B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이라고 봅시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갔죠? 자, 그렇죠. 3칸을 갔죠. 그럼 3칸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칸만큼 이렇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4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는 위로 몇 칸 갔죠? 2칸 갔죠? 그래서 이거는 1에서부터 위로 2칸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3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4,3으로 우리가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두놀이가 자, 무슨 이동이다? 그죠? 평행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 체크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가 여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평행이동이 뭐라고요? 자,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결론은 이겁니다.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뭐와 뭐를 변하지 않고, 그죠? 모양과 크기는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뭐다?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평행이동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과 뭐다? 거리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나 지리에서는 우리가 동서남북 네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수학에서는 몇 방향이죠? 그죠? 두 방향입니다. 자, 하나는 무슨 축 방향이다? 그죠? 하나는 X축 방향이 되는 거고요. 자, 하나는 무슨 축 방향이다? 자, Y축 방향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X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가로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자, Y축 방향은 뭐다? 예, 세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 왼쪽에 대한 관계고요. 자, Y축 방향, 세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 아래에 대한 방향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수학에서도 몇 방향인데? 네 방향이긴 한데, 자, 그것을 크게 나누면 몇 방향이다? 두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X축 방향 하면 어디로 움직였다? 그죠? 가로로 움직이는 거고요. Y축 방향 하면 어디로 움직였다? 세로로 움직였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이 자, P가 X, Y가 있는데요. 자, 이때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라고 하면은 자, A를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더하면 되겠죠. 아까 고누놀이처럼. 자, 근데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했대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B만큼 뭐 하면 된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만약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A가 양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겠어요? Y축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위로 움직이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뭐다? 아래로 움직였다 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무조건 뭐 하시면 되냐면, 자, 움직인 만큼 뭐 하면 된다? 우리가 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점의 평행이동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자, 점을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A만큼 이동하면요, 얼마? 그죠? A만큼 더 하시면 되겠고요. 자,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Y 좌표에다 뭐만 더해주면 된다? B만큼 더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점의 평행이동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P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1,2라고 되어 있는데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자,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자, 4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우리가 P-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이니까 오른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만큼 뭐 하면 된다? 더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얼마? 자, 마이너스 1에서 2 다음에 얼마입니까? 1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단 말은 위로 4만큼 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4를 뭐 하면 된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2에서 4를 더하면 얼마다? 6이 되죠. 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옮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1,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쉬워요. 이동한 만큼 뭐 한다? 더한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다음 점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죠? 마이너스 5만큼, 자, Y축 방향 얼만큼, 자, 3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주로 화살표를 좀 많이 쓰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콤마이를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점의 이동이니까 그 이동한 만큼 뭐 한다? 더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5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이너스 5를 빼는 거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1 플러스 3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된다?
자, 마이너스 3,4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4는 그럼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 그럼 이것도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자, 마이너스 3하고 4는 그대로 두시고요. 이동한 만큼 그대로 마음 된다, 더하면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럼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8, 얼마다? 7이 바로 여기 있는 문제 1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이동할 때는, 평행 이동한 만큼 뭐하라? 더하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방향은 몇 방향이죠? 예, 크게 두 방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X축 방향은 가로, Y축 방향은 뭐다? 세로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점을 우리가 평행 이동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뭘 이동할 거냐면 도형을 이동할 건데요. 자, 도형이 뭐냐면, 자, 우리가 점이 모이면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선이 생기고요. 자, 선이 모이면 뭐가 생기죠? 자, 면이 생기고요. 면이 모이면 뭐가 생깁니까? 자, 그렇죠. 입체가 생기죠. 이 글씨가 잘 안 나오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냐면, 자, 입체 도형을 이루는 세 가지가 뭡니까? 점, 선, 면이죠. 그래서 점, 선, 면을 뭐라고 배우셨냐면, 도형의 3요소라고 배우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점이 무조건 모이면 선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왜냐면 점이 이렇게 규칙 없이 막 있으면 절대 선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무슨 단어를 썼죠? 자, 규칙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점이 규칙 있게 모이면 선이 되는데 이 규칙을 전부 다 뭐로 나타낼 수가 있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 중에서 이제 무슨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뭐로 나타낼 수 있다?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직선, 하나는 뭐다? 곡선이 있는데,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은 주로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로 나오는데, 사실은 직선은 1차 함수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왜? 자, 직선은 몇 종류라고 배우셨죠? 앞에서도 배우셨는데. 자, 세 종류죠? 자, 뭐의 개수에 따라서? 그쵸, 우리가 절편의 개수에 따라 나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절편이 두 개면은 우리가 몇 차 함수로 나온다? 자, 1차 함수로 나오고요. 자, 이렇게 x절편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값이 일정해지는 그런 우리가 지금 식이 되는 거고요. 자, y절편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가 y값만 일정해지는 그런 값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모두 몇 가지였다? 사실은 세 가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방정식은 자, 모두 다 무슨 변으로?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동류항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자, 다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1차 함수 넘기면 ax-y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절편만 있는 직선은 x-k는 0. 자, y절편만 있는 우리가 직선은 y-1은 0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걸 통틀어서 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x, y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0이 아니거나 b는 뭐다? 0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곡선으로 배웠던 게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크게 두 가지를 배우셨어요. 하나는 뭐다? 그렇죠? 포물선을 배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포물선은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뭘 배우셨냐면 바로 원을 배우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앞단원에서 무슨 방정식을 배우셨죠? 바로 원의 방정식을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원의 무슨 형이었다? 일반형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무슨 뭐냐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항을 무슨 변으로 이항을 해야 돼요? 좌변으로 이항을 해야겠죠. 자, 그럼 우변이 뭐가 됩니까? 0만 남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좌변에 자, 뭐가 자, x와 y라는 문자가 주어져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fx, y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와 뭐에 관한 식이다? x와 y에 관한 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것을 자, 뭐라 부른다?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점이 무수히 많이 모여야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을 선 같은 경우에는 점을 일일이 하나하나 옮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도형 이동은요, 도형의 평행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과 조금 다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드릴게요. 자, 그럼 요거는 뭐냐면, 자, 이번에 요 페이지는 말 그대로, 자, 도형의 뭐가 된다? 자, 평행 이동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는 점을 하나하나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식을 뭐 한다? 변형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x, y라는 점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면, 자, 앞에서 점의 이동 어떻게 배우셨죠? 그쵸? 자, 우리가 바로 이동한 만큼 뭐 하면 된다? 우리가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자,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기 전, 자, 얘는 뭐다? 이동한 후, 맞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 다이어트나 성형도 마찬가지잖아. before는 뭐다? after. 자, 얘는 before, 얘는 뭐다? after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슨 좌표라고 보통 불렀냐면, 구좌표라고 불렀고요. 자, 얘는 뭐가 되냐면, 자, 새롭게 옮겨진 좌표라고 해서 무슨 좌표라고 부른다? 신좌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럼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가 새롭게 우리가 그거 옮겨진 뭐다? x 좌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책에도 있지만,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x 다시라고 적을 거야. 자, 그러면 y 플러스 b가 뭐가 될까요? 자, y 다시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제 옷은 이제 새 옷이 아니니까. 자, 옷 사면 어떻게 되죠? 자, 새 옷의 차이점. 택이 있죠, 택. 그래서 그 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옮기기 전에는 그러면 뭐에 대한 우리가 식이 되냐면 바로 무슨 좌표다? 구좌표에 대한 식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신좌표를 뭐에 대해서 구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서 보시면 x-가 x 플러스 a가 되고요. y-는 뭐다? y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무슨 표현을 했었죠? 자, 신좌표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뭐에 대한 식입니까? 그죠? x, y에 대한 식이거든요. 옮기기 전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a를 살짝 이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a가 되고, y는 뭐가 되겠어요? y-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항되는 과정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반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점을 하나하나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다? 식을 변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바로 뭐다? 도형의 평행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자, x-a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집어넣는 말은 대입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y 자리에다 뭘 넣으면 된다? y-b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도형의 평행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우리가 4라는 원이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원이죠? 그죠?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얼마다? 2인 원이거든요. 자, 그럼 요것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 y라는 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이. 자, x 플러스 1, 뭐가 된다? y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설명으로 따지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새로운 무슨 좌표다? 예, x좌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y좌표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x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x 다시가 되고 y 플러스 2가 뭐가 된다? y 다시가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에 대한 식이죠? 자, xy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x는 x 다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y는 뭐가 된다? y 다시 마이너스 얼마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뭐에 대한 식이죠? xy에 대한 식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x 다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것이고, 자, y에다가는 뭐를 y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옮겨진 후에 우리가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분명히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는데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식 변형에서 뭐 때문에? 이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옷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옷 사고 나면 우리가 택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워주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수나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은 반드시 문자가 뭐다? 아까 여러분들 도형의 방정식이 뭐였어요? 그렇죠. x하고 y에 관한 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거의 택, 다시를 떼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 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옮긴 후의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를 넣어준 것을 마지막으로 뭐 한 겁니까? 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점을 이동할 때는 자, 그만큼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도형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호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부호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부호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반대로 들어간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도형의 평행이동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평행이동한 도형은 원래 도형과 반드시 뭐다? 합동입니다. 사실은 대칭이동도 사실은 나중에 합동이 되는데요. 원래 합동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도형을 어떻게 되겠어요? 회전하거나 이동해가지고 폭이었을 때 완전히 뭐다? 겹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뭐는 변해서는 안 되냐면 모양이나 크기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대칭이동은 나중에 방향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합동의 뜻이 뭐냐면 이게 회전해도 되거든요. 이동하거나 회전해서 폭이었을 때 완전히 폭이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은요, 우리가 무슨 관계가 되냐면 바로 합동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점의 이동은 그만큼 더해주면 되지만 도형의 평행 이동은 뭐가 되냐면 자, 부호가 어떻게 돼요? 자, 반대로 들어가서 자, 뭐 해야 되는 부분이 되냐면 자, 식을 변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보세요. 자, 이거는 아까 무슨 방정식이었죠? 자, 도형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A만큼 이동하는데 자,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죠? 자, B만큼 이동합니다. 부호가 어떻게 되죠? 반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조금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호를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네요. 바로 점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더하는 거고요. 도형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부호가 뭐가 된다? 반대로 대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다음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우리가 평행 이동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슨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제 평행 이동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X 자리에다 뭘 대입을 한다? 그죠? X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Y 자리에다 뭘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Y 자리에다가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자, 부호 반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자, x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우리가 y죠?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 점을 하나하나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식을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x-2가 되고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뭐다? 0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정리하시면요. x-3y고요. 자, 상수만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은 자, 우리가 1이죠. 그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x 자리에다 뭘 대입하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x-1을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y 자리에다가 뭐를 자, y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은 이것이 바로 뭐다?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타낸 것이 바로 이게 풀이가 됩니다. 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무슨 이동이 됐어요? 자, 그대로 평행 이동된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답은 뭐가 되냐면 x-3y 3은 0이라는 우리가 바로 도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 원은 자, 원이 좀 복잡했죠? 자, 그럼 원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었는데요. 자, 이동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이 2,-1이고 반지름 얼마다? 역시 루트 5가 되는 그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2번은 그럼 어떻게 푸는 문제냐.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낸 동안 X축 방향으로 이건 얼마만큼? 자,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역시 구하랍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자, 우리가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X 자리에다 뭘 대입할까? 그쵸? X 플러스 3. 자, 부호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Y 자리에다 뭘 대입할까요? 자, Y축 방향으로 2만큼입니다. y-2를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전개를 하시면 2x 플러스 6이고요. 자, 플러스 자, 3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는 건 2x 플러스 3y고요. 우리가 개수를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개수가 상수를 계산하시면 자,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우리가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원인데요. 자, 근데 원은요, 자, 앞에 방법하고 다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원은 우리가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뭐와 뭐가 존재하죠? 저 중심과 뭐다? 우리가 반지름이 존재하거든요. 자, 근데 평행이동을 하면 뭐는 변하고 뭐는 변하지 않을까요? 그죠? 모양과 크기는 변해서는 안 되거든. 위치는 변하지만, 그래서 중심은 변하는데 우리가 반지름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식 변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원은 지금 어떤 원이지요? 자, 중심은 0,1이고 반지름은 얼마다? 2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이동할 수도 있냐면, 중심을 평행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도형 이동이 아니고 뭐다? 점의 평행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만큼 지었으니까 이때는 점은 우리가 그만큼 더해 주시면 되겠고요.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만큼 더하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중심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1이 되고요. 자, 반지름은 그대로 얼마다? 2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 단원에서 원의 방정식을 배우셨기 때문에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2는 어떻게 구하시죠? 그렇죠.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뭐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다? 2의 제곱이 얼마다? 4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은 사실은 점의 평행이동도 가능하고요. 뭐의 평행이동도 가능하다? 도형의 평행이동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두 개를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문제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어떻게 되냐면, 자,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더니, 자, 바로 요 원이 됐답니다. 이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오, 그러면 문제 2번에 제가 2번 설명할 때 잘했네요. 자, 이번에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식을 변형하기는 좀 어떻다?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면 얘를 어떻게,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요 식에다가 우리가 x에다 뭐를 x-a를 자,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으니까 y-b를 대입한 식이 얘하고 뭐다? 같아진다 이렇게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식이 좀 어떻게 복잡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요? 원이 평행이동이 된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를 보시면 되냐면 중심이 어떻게 평행이동이 됐는지 살펴보시면 우리가 평행이동의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더하기 6은요 어떤 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x는 x끼리 완전 제곱하시고요, y는 y끼리 완전 제곱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수는 미리 뭐한다? 이항을 해주시고요. 자, 완전 제곱이 되려면 여기 1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얼마가 필요하죠? 자, 9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좌변에서 10을 더했기 때문에 우변에서도 우리가 10을 더해 주시는 그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죠?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뭐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얼마다?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 반지름은 변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뭐만 이동한 거냐면 중심만 이동했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자, 중심이 마이너스 1, 얼마다? 3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했다고요? 자, 얼마? 요거는 어떤 원이죠? 자, 중심이 얼마다? 2,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원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했을까요? 그렇죠. 요거는 그럼 헷갈리는 친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a. 자, 이건 뭐다? y 플러스 b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a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얘를 뭐 하면 된다?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2에서 뭘 뺀다? 마이너스 1을 뺀 것이 a고, 자, b는 어떻게 되겠어요? b는. 그렇죠? 여기에서 요걸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뭘 뺀다? 3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쵸?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3만큼. 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우리가 평행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원은 뭘 보셔야 된다? 중심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보다는 점의 평행이동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때는 원의 뭐를 찾아야 된다? 중심을 찾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예, 이번에는 수학 영양 길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좌표평면에서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자, 이 직선을 평행이동할 때 다음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을 한번 물었어요. 자, 어떻게 되죠? 자, 일단은 자, 기울기 어떻게 변합니까? 이때는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평행하면 뭐가 되겠어요? 두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뭐하다 같거든요. 자, x절편은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Y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해도 어떻게 되죠? 뭐와 뭐가 바뀐다? X절편과 Y절편이 바뀐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되죠? 당연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선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원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였는데 그만큼 뭐다? 달라지는 거 맞죠? 그리고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기울기입니다. 자, 이번에 원의 평행이동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한번 말해보라네요. 자, 변하는 건 뭐 있을까요? 네, 당연히 뭐 있다? 우리가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뭐 있을까요? 그렇죠. 원 위에 있는 점들의 뭐다? 우리가 좌표는 전부 다 뭐 할 거다? 변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뭐 있을까? 예,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냐면 바로 반지름이라든가. 자, 반지름이 안 변하면 뭐가 안 변할까요? 그죠? 원의 크기, 넓이도 안 변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뭐도 안 변하겠어요? 원의 둘레 길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평행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자, 평행이동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어이동과 뭐다? 도형이동이죠. 자, 점어의 평행이동에서 어떻게 했다? 그렇죠. 우리가 이동한 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뭐가 필요하다? 식 변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대입된다는 것이 바로 평행이동의 원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칭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